안녕하세요. 제가 살다 이런 곳에 사연이란 걸 보내게 될 줄 몰랐는데 참 세상 앞일은 알 수가 없네요. 저는 어릴 적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아주 힘겹게 자라났습니다. 원래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는데 부모님께서 제가 초등학생 무렵에 전세 사기를 당하시게 되면서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의 삶이 지속되었었죠. 그러한 가난한 환경에서도 저는 다행히 공부머리가 있어서인지 나름대로 괜찮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가서도 학비 한 번 집안에서 내줄 형편이 안 되었기에 그만큼 대학 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다녔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아르바이트를 이것저것 하다가 휴학하고 학교를 다시 복학하여 다니면서 남들보다는 더욱 늦은 대학 생활을 마칠 수 있었네요. 집안에서는 그러했기에 저에게 항상 미안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뭘 해준 게 없다며 어머니께서 많이 우셨었죠. 제가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부터는 아예 금전적으로는 부모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길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도울 생각하지 말라며 가난은 우리 대에서 끝내야 한다고 그러니 회사 월급 받으면 계속 모아가면서 오로지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당부하시던 부모님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남던 게 저희 집은 사실 화장실이 없었어요. 2층 옥탑방 같은 곳에서 네 식구가 살았고 밤에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1층 끝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잠옷바람으로 추위를 맞으며 나가던 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네요. 그러했기에 이 가난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막상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대기업이란 곳에 취직했지만 모을 수 있는 돈은 그래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사실 말하기 부끄럽지만 대리사위로 들어갔어요. 말은 그렇게 대놓고 안 했지만 대리사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내의 집안 자체가 워낙 부잣집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몇백억이 넘는 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아내는 처음 만날 때부터 외제차에 명품들을 두르고 나타났었네요. 아내는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고생이란 걸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오로지 그저 부모님이 해준 집에 모자란 것 없이 자라난 아내는 항상 자신만만했었죠. 그러나 그런 아내에게도 나름 자신 없어 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공부였습니다. 집에서 유명하다는 과외선생의 별짓을 다해도 공부머리가 없었는지 아내는 들어간 돈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장인어른이나 장모님께서도 고졸이시다 보니 그만큼 자기 딸인 아내에게 엄청난 기대와 압박을 줬나 봅니다. 문제는 아내뿐만 아니라 동생인 처제는 더욱 공부를 못했기에 집안에서는 학벌에 대한 문제가 엄청 컸었나 보더군요. 특히 장인의 형인 처백부는 대학도 나오고 의사였던지라 집안에서 동생인 장인이 많이 무시를 당했기에 학벌이라면 이를 갈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 아내와 연애를 할 때도 제가 서울대가 아니라며 절대 안 된다고 했다가 아내가 저 아니면 절대로 평생 결혼 안 할 거라며 억지를 부려서야 겨우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양가 집안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정말 제가 팔려오다시피 장가온 건 맞습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포기했던 거였죠. 어릴 적에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싶었지만 막상 대기업 가서 받는 돈으로 해봐야 서울에서 집 한 채 산다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알았기에 아내와 결혼한 점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아내와 결혼하기 전 처제와 옛날에 잠시 만났던 사이였습니다. 길게도 아니고 한 달 정도 말이지요. 결혼 전 클럽에서 마주친 처제는 연애도 아니고 그저 가끔 만나서 같이 자던 사이였는데 처제가 먼저 제가 이제 질린다면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던 사이였거든요. 원래부터 처제는 노는 거 좋아하고 남자도 엄청 많았었고요. 그래서 처가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다가 처제와 마주친 날 저는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놀랐었는데 반대로 처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에게 말하길 뭐 우리 언니와 결혼하냐며 비웃다시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처제 보고는 그냥 결혼 안 하겠다고 말하자 아니라고 그냥 하라면서 난 그런 건 세상 쿨하다고 너와 언니가 결혼한다니까 나름 그래도 잘 어울리네라며 자기는 모른 척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런 일로 인해서 아내와의 결혼을 고민하다가 아내한테는 처제 관련된 일은 말 안 하고 끝내 결혼을 했습니다.
그 뒤로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 집안에서 좋은 차도 선물 받고 추가로 호화로 온 결혼식에 신혼여행도 전혀 가본 적도 없던 멕시코까지 갔다 오기도 할 정도로 좋았었는데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첫 1년은 회사 근처로 집을 구해서 살았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고 나자 아내는 밖에서 따로 사는 게 싫다며 집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 입장에선 진짜 학하는 소리였거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만나면 제가 진짜 종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해외 놀러 갔다가 돌아오면 제가 항상 공항에 나가서 모셔오고 장인어른 출장으로 또 해외 나가시면 제가 비행기 좌석을 대신 예약해드리며 이건 마치 사위가 아니라 개인 비서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었으니까요. 추가로 저희 본가에 행사가 있으면 잘 가지를 못했지만 반대로 아내 집안에 장인장모 결혼기념일 같은 거라도 있으면 회사에 연차까지 쓰고 대기를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워낙 받은 것들도 많았다 보니 제가 참으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아내가 임신을 이유로 더불어 처가살이를 하자니 점점 이건 숨이 막혀오더군요. 그로 인해 제가 머뭇거리자 장모까지 찾아와서 저에게 유서방은 우리와 지내는 게 불편하냐고 묻는데 거기에 제가 어찌 아니라고 대놓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결국 괜찮다는 말과 함께 결혼한 지 1년 만에 살고 있던 집을 월세로 돌리고 처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참 인생 자체가 우울하더군요. 특히 처가에 올 때면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장인도 장모도 아니라 바로 처제였습니다. 처제는 유달리 언니인 제 아내와 저를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때부터 저에게 거지 새끼도 아니고 라며 들으라는 식으로 말을 한 적도 있고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대했거든요. 처제는 아내와 싸우면 장인장모가 말리니까 그나마 제일 만만한 외부인인 저에게 시비를 줄곧 걸더군요. 여기서 웃긴 건 장인 부부는 자기 딸끼리 싸우는 건 말려도 처제가 저한테 대놓고 시비 거는 건 그냥 재밌다는 듯이 쳐다만 보았으니까요. 그나마 아내가 제 편을 들어줬지만 아내가 항시 저와 붙어있던 것도 아니고 정말 퇴근 후에는 집에 들어가는 게 스트레스일 정도였습니다. 처제는 진짜 아무 일도 안 하고 백수백조 마냥 놀던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살다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처제는 딸바보인 장인이 사준 스포츠카를 몰며 밖으로 싸돌아다니면서 맨날 여러 남자들을 만나며 노는 것을 좋아했고 매번 늦게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고 그랬었죠. 그런 처제에게 눈에 띄인 저는 좋은 먹잇감이었는지 지부모 앞이나 아내 앞에서는 조금 자제하다가 저와 단둘만 있다 하면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더군요. 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으면 자기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라고요. 하지만 제가 무시하고 그러자 갑자기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뺨을 때리고 자기의 옷을 찢더니 장인에게 달려가서 제가 때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이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땐 아내가 저 대신 나서서 싸우고 하니 별 문제가 안 되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장인과 사이가 많이 멀어져서 같은 집에서도 서로 대면대면하고 저를 종부리듯이 대하는 말투나 태도에 저도 지쳐갔습니다. 그러자 처제가 저에게 말하길 이제야 알겠냐며 이 집에서 잘 지내려면 자기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하라는 말에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주먹을 부르르 떨고 있자 처제가 저에게 다가와서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앞으로 자기의 애완견 하라는데 정말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더군요.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그날 모든 사실을 말했지만 아내는 지금 곧 출산해야 되는데 제발 좀만 참으면 안 되겠냐고 꼭 그렇게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일일이 나서서 도와줘야 되냐는 말에 저도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아내와 그날 대판 싸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럴까봐 이 집에 안 들어오려 한 거 아니냐고. 당신이 그렇게 우겨서 어쩔 수 없이 처가집에 들어왔더니 이게 뭐냐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고 있지 않냐고. 그리고 당신 여동생이 어떤 년인지 당신이 더 잘 알 테고 저번에 처제가 옷 찢고 쇼한 걸로 당신네 부모는 그야말로 나를 죽일 놈으로 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내가 당신 부모님 마저 멱살이라도 잡고 싸울 것 같다고 말하자 아내도 덩달아 화가 나서는 서로 대판 싸우고 그만큼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죠. 그때부터 진짜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저희 방도 따로 쓸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집이 2층짜리 빌라를 쓰던 터라 아내는 저에게 서로 더는 한 방에서 못 자겠다며 아내가 장인 부부가 있는 1층에 한 방을 썼고 저를 2층으로 내쫓아냈습니다. 2층에는 저와 처제만이 남아있었죠. 제 옆방 주인이 바로 처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처제와 안 마주치기 위해서 일부러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야근을 자처하였고 그렇게 집에 늦게 들어오면서 피해 다녔지만 문제는 처제가 밤늦게 들어오면 불 꺼진 제 방문을 열어서 제가 자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는 자기 방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뭔가를 자꾸 쿵쿵 찍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잠을 못 자겠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몰래 나와서 처제의 방문을 열자 그야말로 믿기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처제가 무언가를 망치로 계속 때려 부수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내의 예물들과 저희 결혼사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무시무시한 욕설을 내뱉으면서 모두 부셔대는데 그걸 목격한 제가 처제의 방문을 열고는 처제를 바로 말려댔습니다. 그러자 처제가 내뱉은 말은 그야말로 저를 순간 얼어붙게 했었죠. 처제는 저에게 말하길 너는 언니한테 억지로 표적으로 당한 거야? 라고 말하는데 제가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자기는 이 집에서 사실 입양하라고 합니다. 저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더군요. 아니, 집안의 아내처럼 또 다른 공주님인 줄 알았는데 입양하라니. 그러고 보니 미묘하게 처제는 아내와 차별을 은연중에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처제는 장인어른의 혼외 자식으로 5살 무렵에 입양되어 왔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삐뚤어지게 크기 시작했고 장인도 원하지 않던 딸아이가 생겨놓으니 돈은 주는데 딸로서는 취급을 잘 안 했다고 합니다. 그 괴롭힘의 궁극이 제 아내라고 하더군요. 아내는 어릴 적부터 처제가 가지는 건 뭐든지 빼앗으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아내가 저와 결혼한 것도 처제와 제가 만나는 걸 한번 보고는 아내가 저를 마음에 들어한 걸 알았다고. 그래서 저와 헤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연을 가장해서 아내는 저에게 지인을 통해서 접근해서 만났고 만나보니 아내 입장에서는 처음에 뺏어나볼까 했던 게 결혼까지 하게 된 거란 거죠. 그로 인해서 처제는 저를 볼 때마다 짜증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지만 아내가 처제에게 약올리며 도발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고요. 즉, 저는 아내의 트로피와 같은 액세서리였고 처제를 가지고 놀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처제는 지금이라도 자기와 도망갈까? 라는 말을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조용히 그 집을 떠나는 거였죠. 그 뒤로 저는 회사 근처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며칠 뒤 아내가 찾아와서 말하길 아빠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며 화를 냈지만 저는 담담하게 그냥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미쳤냐며 화를 냈고 제가 처제에게 모든 사실을 들어서 이제 다 알고 있다고 더는 너네 부모들한테 휘둘리고 싶지도 않고 처제의 화풀이 대상 또한 되기 싫고 너의 장난감으로도 이제 살기 싫다고. 그러니 날 좀 이제 놔달라고 말했더니 아내는 저에게 격분하며 말하길 돈 없는 가난뱅이 버러지 주제에 어디서 자존심을 세우냐고 네가 나랑 이혼하면 그 이후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내가 이렇게 고분하게 기회 줄 때 자기 손을 잡으라고 하는 말에 저는 어이없게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 이후 현재 1년을 넘게 별거 중입니다. 저는 회사 근처에 원룸을 구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아내는 저와 절대 이혼 못해준다는데 문제는 이제 태어난 지 2살 된 아들입니다. 제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나고 보고 싶습니다. 건너듣기로는 아들 양육을 돌보미 아줌마가 한다고 하는데 아내는 집에 들어오기 전엔 얼굴도 못 볼 거라면서 저에게 아이를 철저히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점점 지쳐버렸고 그냥 눈을 딱 감고 처갓집에 다시 들어가 장인장모 죽을 때까지 오로지 숨죽이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무엇이 옳은지 이제 판단이 안 서네요. 자존심 부려서 막상 그 집을 나오긴 했으나 제 삶은 피폐해졌으니까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처제는